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막으려는 공화당 진영의 맞대응 조치들이 잇따라 취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징적인 제스처일 뿐 헛수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도 받았던 숱한 공격들, 오바마 케어도 자체에 대한 위헌 소송 외에 세부적으로 모두 19개에 달하는 개별 위헌 소송이 계속됐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 역시 위헌 소송에 시달리고 있지만 연방법원이 지난 23일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베릴 하웰 판사는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셰리프 국장이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위헌 소송에 대해 사법부의 역할은 행정부가 담당하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피해의 근거에 제기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가 행정명령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웰 판사는 또 로컬 셰리프는 연방 이민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며 그가 주장하는 피해도 관념적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명령 시행으로 자신의 카운티의 불법 체류자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은 신규 이민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르페이오 셰리프 국장은 즉시 항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올 크리스마스 곳곳에서 이웃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많았습니다. 런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뉴욕 한인 봉사센터 그리고 플러싱 푸드닷컴이 한인 독거 노인들을 위해 사랑의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두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크리스마스 이브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은 분주합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과 독거 노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음식을 포장하고 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2014년 연말을 맞아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과 뉴욕 한인 봉사센터, 플러싱푸드닷컴이 손을 잡고 올 한 해 힘든 시간을 보낸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음식 배달에 나섰습니다. 한인 노인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며 음식 배달에 앞장선 론킴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It's always gratifying to see our local constituents and our seniors be happy on Christmas Eve with a very good meal. So 우리 노인들하고 우리 어른들이 이런 같은 날 커뮤니티하고 식구들이랑 같이 즐겁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년에도 건강에 쓰는 메시지를 주려고 이렇게 오늘 제임스 첸하고 플러싱 푸드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음식 배달에 참여한 플러싱푸드닷컴은 한인사회의 불우이웃과 독거 노인들을 위해 총 40여 명분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플러싱푸드닷컴은 플러싱 지역의 식당에 배달을 요청하는 웹사이트로 고객들을 위해 자체 배달 서비스가 없는 식당의 음식도 직접 배달해주는 회사입니다. 특히 높은 언어 장벽으로 전화 주문을 꺼려하는 노인 고객들을 위해 웹사이트를 창설하게 됐다고 밝힌 제임스 첸 대표는 자신 역시 한인사회와 론킴 의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크리스마스를 통해 사회에 환원할 기회를 갖게 돼 영광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We are very fortunate to have this to support this event. We have a lot of support when we start our company in Flushing. No other better time to do it than the Christmas Eve. And there's a lot of people that need help in Flushing. And I was hoping that there's more restaurant, more business that willing to support this event. 어제 진행된 사랑의 음식 배달은 비록 도시락 하나지만 연말 불우이웃들에게 한바구음을 남겨준 따뜻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채널 K뉴스 박민기입니다. 매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뉴욕 한인회가 수상하는 올해의 한인상은 누가 수여받게 될까요? 지난 22일 한인상 선정위원회는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각 분야별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한인의 올해의 한인상 선정위원회는 한인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16명의 수상 후보들을 무기명 투표에 붙여 대상 1명을 포함 총 11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오늘 선정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를 잘 해주셔서 정말 한인사의 모범이 되는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인상 대상은 97살의 장모를 모시고 화목한 가정을 꾸린 모범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한인사회에서도 몸소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곽호수 전 뉴욕 수산인협회 회장이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올해의 한인상은 이소영 이중언어 교사와 김광석 뉴욕 라이언스 클럽 전 총재, 김용철 뉴욕 한인의료협회장,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 박연환 태권도 관장, 서병선 뉴욕 예술가곡 연주회장, 김태자 세종 솔로이스트 단장이 수상하게 됩니다. 또 외국인 특별상은 올해 뉴욕시 의회에서 미주 한인의 날 제정에 큰 공로를 세운 피터 구와 폴 벨론 뉴욕 시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한인상 시상식은 내년 1월 13일 퀸즈 칼리지 콜든 센터에서 열리는 제55주년 뉴욕 한인의 밤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미주리주 퍼거슨 인근에서 흑인 청년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퍼거슨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흑인 사회와 인권 운동가들의 분노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리주에서 흑인 소년이 또다시 경찰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경찰은 어제 저녁 11시 15분경 세인트루이스 교회 버클리의 한 주유소에서 18세 흑인 소년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경찰 측은 사건 당시 사망한 흑인 소년이 순찰 중이던 경관에게 총을 겨눴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관은 즉시 발포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소년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당시 소년과 함께 있던 일행은 즉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사망한 소년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어머니에 의해 소년의 이름이 안토니오 마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아들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총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해 애초 경관에게 먼저 총을 겨눴다는 경찰 측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은 지난 8월 백인 경관에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퍼거슨시에서 불과 5마일 떨어진 지역이라 시민들의 충격을 더했습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한 흑인 남성이 뉴욕 경관 2명을 총으로 사살한 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 흑인 남성이 자신의 SNS에 경찰을 비방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보아 최근 논란이 됐던 백인 경관 불기소 사건에 대한 보복살인으로 예측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뉴욕 경관 2명이 브루클린에서 한 흑인 남성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3시경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출신의 흑인 남성 이스마일 브린슬리는 브루클린의 베드포드와 스타이브센트 지역의 정차해 있는 경찰차에 다가가 차에 탑승해 있던 경관 2명에게 수차례 총격을 가했습니다. 가슴과 머리 등에 총을 맞은 두 경관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명은 이송 도중 숨지고 다른 한 명은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했습니다. 범행 직후 인근 지하철역으로 도망친 브린슬리는 경찰의 추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흑인 남성에 의해 사망한 경관은 중국계 웬지안 리우 경관과 라파엘 라모스 경관입니다. 사건을 접한 빌 브래튼 뉴욕 경찰국장은 브린슬리가 범행 직전 자신의 SNS에 백인 경관에 의해 사망한 흑인 남성 에릭 거너와 마이클 브라운의 이름을 언급했다면서 최근 논란이 됐던 과잉 진압에 대한 보복성 범죄라고 예측했습니다. Today, two of New York's finest were shot and killed with no warning, no provocation. They were quite simply assassinated, targeted for their uniform,
and for the responsibility they embraced to keep the people of this city safe.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역시 유능한 경관 2명을 잃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명백한 표적살인이라고 경찰의 편을 들며 지금은 정치보단 사망한 경관들의 가족을 보살펴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time to think about these families. I don't think it's a time for politics or political analysis. It's a time to think about families that just lost their father, their husband, their son. And we met those families. And what we should be thinking about now is how to support these families. 드블라지오 시장은 사망한 경관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을 방문했지만 경관들은 퍼거슨 사태 이후 흑인 피해자들의 손을 들며 경찰 개혁을 주장한 시장에게 등을 보이며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과 흑인 간의 갈등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내년부터는 한국 입국 때 면세 범위를 초과한 미신고 물품에 대해 강력 처벌할 방침입니다.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 가산 적용되는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한국국세청은 해외 여행자가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갈 때 자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현행 30%에서 40%로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습적으로 자진 신고하지 않는 입국자와 여행객들에게는 납부세액의 최대 60%를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 규정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한 여행자에게는 15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규정도 동시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입국자에게는 제재 강도를 2배 이상 높이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 한도를 지난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가 개봉했습니다. 김정은 역을 맡은 랜들 박이 별로 김정은과 닮지 않아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지만 개봉 첫날부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관객의 반응은 재미있다, 코믹하다, 비현실적이다 등 다양한데요. 본래 정상적으로 개봉했다면 잠깐 시끄럽다가 잊혀졌을 수도 있었는데 해커들의 테러 위협으로 상영이 취소되면서 오히려 흥행에 불을 당겼습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